특히나 이제 어저께 이제 똑같이 때려 맞고 그 전날부터였죠. 때려 맞고 공포에 대한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라는, 바이든이 받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가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많이 빠졌죠. 특히나 이제 장중에 그래도 막판엔 들어 올렸는데요. 장중에 하루 종일 빠지니까 지수를 바라보는 우리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또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던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저께 이제 똑같이 때려 맞고 그 전날부터였죠. 그 전날도 때려 맞고 No, God, please, no. 전날부터 이제 어제 오늘에 이어지는 이런 하락세다 보니까 오늘은 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공포에 대한 체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날 하락한 가장 큰 이유가 부양책이잖아요. 부양책이 대선 이후에나 부양책이 타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와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에서는 또다시 부양책 합의 이루어질 수 있다, 빨리 또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다시 이제 열리면서 이제 이슈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어느 정도 꺾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제 매도의 마인드가 좀 더 커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장에 호재성 내용보다는 악재성 내용이 한 번에 다 몰려 나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들은 부양책이 빨리 타결이 안 되고 있다, 생각보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코로나가 되게 확산이 되고 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또다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를 또다시 낮춰야 된다, 또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을 한참 뒤에나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임상하다가 중단되는 사건들도 발생되고 있다. 또다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제 엔트그룹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올린다고 하면서 또다시 중국에 대한 공격도 또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이렇게 우려할 만한 요인들이 이제 한 번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유동성도 어느 정도 유동성 효과도 이제 다 했겠다. 수명을 다 했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짓누르는 이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이전부터 계속 현금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 만들어 놓은 현금을 갖다가 섣불리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 그리고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보면서 그 시기를 저울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카톡방 있죠. 무료 카톡방에서 제가 또 매수를 할 시기가 되면 또 알아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무료 카톡방 신청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무료 카톡방 주소랑 링크랑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이 번호로, 여기 번호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요, 좀 미국 정치 부분, 그러니까 대선과 관련돼서 좀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서 오늘은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오전에 나왔던 기사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런 기사가 이제 있었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스모킹건, 그러니까 조 바이든에 관련된 스모킹건이 터졌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진위 여부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이, 내용을 이제 보면 수리점에 노트북을 맡겼다. 근데 노트북을 챙겨가는 걸 까먹다 보니까 돈은 냈는데, 여기서 점원이 머리를 굴렸다.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드디스크를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복사본 만들고 FBI에 신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소환장을 발부를 해서 루디 줄리아니에게 복사본을 보냈고, 줄리아니가 뉴욕포스트에 제보를 하면서 이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라는, 그런데요, 내용이 알려지면 바이든은 끝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들이 우크라이나 사건 개입에 대한 확증이 담겨 있고, 여기에는, 이 노트북에는, 그리고 바이든이 각종 해외에 로비를 했던 어떤 이제 정보도 담겨 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취업 청탁했던 의혹도 담겨 있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와 접촉해서 검찰 혐의에 대해서 토의를 했고, 아들인 헌터가 이를 주선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뇌물 제공을 했던 혐의도 있다.
바이든 캠프는 현재 모든 스케줄을 정지하고 미국 대선 19일 전에 이와 같은 사실 담긴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마약 그리고 바이든 아들이 그러니까 바이든 이제 헌터 바이든 본인이 직접 참여한 뭐 야동이라던가 뭐 마약이라던가 뭐 그런 심한 짓들 뭐 이런 거에 1000개 정도의 영상과 사진도 있다. 뭐 그래서 대선 당일 때까지 조금씩 풀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근데 물론 이 진위 여부는 아직 가려진 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루머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오전에 제가 장 출발하기 전에 본 뉴스인데 근데 실제로 지금 오후에 기사가 나왔어요. 3시 53분에 바이든 아들 마약 섹스 영상 유출이라고 하면서 해외 공작 여부 수사라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우크라 스캔들 헌터 이메일 폭로 여진 지속. 공식 출처 트럼프 변호사지만 의문투성이. 러시아 대선 개입하려 해킹 후에 노트북에 심었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FBI에서 바이든 부통령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사생활 자료가 대거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 외국 정보기관의 연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사본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헌터의 이메일이 진짜인지 조작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스모킹 건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미국 신문 뉴욕포스트는 노트북과 하드디스크에 헌터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약 코카인을 흡입하면서 신혼미상 여성과 성행을 하는 시분절의 동영상과 성행의 사진들도 담겼다고 보도했다. FBI 수사는 일단 이메일의 내용이 사실관계보다 그 출처가 어디인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관계도 이제 중요한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 대선에 정말 진짜 대선에 지금 바이든이 한참 앞서고 있는데 역전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수리를 맡긴 노트북을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열어봤더니 내용이 심상찮아 FBI의 줄리아니의 지인에게 연락했다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줄리아니가. MBC 방송은 누군가 헌터의 계정에서 자료를 해킹한 뒤에 자연스럽게 유출된 것으로 꾸미려고 노트북에 저장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은 미국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양대 소셜미디어의 이 같은 조치를 정치적 겸연을 주장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자료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서 뉴욕포스트의 첫 보도의 링크를 차단을 하니까 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뭐 이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단 미국의 대선 지금 현재 대선 형국에 상당한 영향을 있을 만한 어떤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조작된 거냐 아니면 이게 진짜 사실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어쨌든 여론에는 당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지지율이 폭락한다라고 하면은요. 시장에서 당분간 신재생 에너지들의 주가가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여건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니꼬르 지금 신재생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5조 달러만큼의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면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율이 갑자기 역전이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일단 신재생 에너지에서 여러분들 이익 실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발짝 뒤에 물러나서 추후에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기사에 이렇게 광고를 많이 붙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Nope.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전국 선거에서 승리하고 선거인단 선거에서 패배한 힐러리 예전에 민주당 후보의 전철을 바이든이 받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지난 1일부터 14일간 진행된 10개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이 51.7%, 트럼프가 40.3%로 한 9.4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데 이날 여론조사 취합한 결과 바이든 후보가 52.4, 41.9 이렇게 해서 10.5포인트 두 자릿수 우위를 보인다고 집계를 했다. 다만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바이든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그래서 경합주로 꼽히는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4.9% 정도 9%포인트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클린턴 후보가 전체 득표에는 앞섰지만 경합주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 패배한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스캔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번 주말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솔솔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주말 동안에 나오는 뉴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나오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뭐 역전 여부, 뭐 이런 것들이,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신재생을 매수를 해도 될 거냐, 또는 보유를 해도 될 거냐, 아니면 신재생을 일단 매수 타이밍을 좀 뒤로 늦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하여튼 또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재밌는 뉴스를 하나 또, 보죠. 중국이 108년 전에 조상들이 빌려간 돈 1890조 원을 갚으라며 법을 만들었다라는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참 이것도 좀 재미있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에서 옛날에 청나라 때 청나라 말기에 발행된 채권을 중국 보고 상환하라 이렇게 요구한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어쨌든 계속 밟긴 밟는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중국을 밟고 있는데, 그 밟고 있는 와중에 하다못해 100년 전 옛날 청나라 때 꺼간 돈까지 갚아라 라는 건데요. 중국 정부가 미국 채권 보유자들에게 1조 6천억 달러 이상을 갚아야 한다. 이 액수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1조 1000억 달러보다 1000억 달러와 맞먹는 정도의 수준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볼까요? 1912년도래요. 1912년도 청나라의 후베이와 광둥성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마련을 위해 발행했다. 그러나 청나라의 경제 붕괴가 이어지면서 현재 대만이 수립이 됐는데, 이 채권들은 미국의 수천 가구가 현재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이베이에서는 수집용으로 거래되기까지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원칙인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겠다면 대만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그마치 108년 전에 대만이 진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또 대만하고 또 중국하고 또 이제 이 긴장 관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시진핑은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을 압박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결국엔 대만이 가져간 빚을 그러면 중국이 갚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시장이 이제 악재에 민감해지는 상황일수록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 관계가 또 표면 위로 올라오면 이것도 시장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이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봤던 짤 중에 하나에 뭐 이게 있더라고요. 주식도 환불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사두면 30% 수익 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주식을 첫 거래를 한 짤 글이 올라왔는데, 첫 거래를 했다. 본인이 30만 원에 샀는데 이거 산지 하루 안 됐는데 이거 환불 되나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정말 여러분들 손실 본 종목도 환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환불이 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제가 또 여러분들께 계속 꾸준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